안녕하세요. 퇴직 후 자영업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30대, 40대 분들이시라면은 회사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영업과 관련된 뭐 영상을 찾아본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뭐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현직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영업이 사실 쉽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기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 여기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학원과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집합금지 제한 업종에 해당이 돼 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문 닫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 정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당연히 수긍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달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달은 정말 죽쓰는 달도 있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성수기와 약간 비수기가 있는데 업종마다 약간 차이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프리랜서로만 활동할까? 우리 사업체 차려 가지고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그리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죠. 인건비 지출하고 여타 이런 관리 운영 비용들을 생각을 하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막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4년 차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자리 잡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어렵죠. 그럼에도 학생들이 그만둔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튼 여러 면에서 자영업은 조금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신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자영업을 했냐 생각을 하면은 어 출산을 하고 나서 어느 회사에 풀타임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일을 계속한다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다 따라다니면서 아이들 또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또 어느 날은 뭐 열이 많은 경우는 아예 뭐 기관에 못 보내요. 기관에 보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경우는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봐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일을 해 왔는데 내가 정말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만 돌보는 전업주부의 삶을 산다? 그게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하던 사람이 또 일을 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우선은 내가 진로나 이 진학 분야에 계속 상담을 해 왔고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로 연계해서 창업을 하자.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일단 저지르자. 왜냐하면 이 저지르자 마인드가 또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질러야 되나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지금 창업 자금도 없어. 창업 자금도 없지만 우선 어느 정도는 뭐 금융기관에 이렇게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이제 돈을 빌려서 창업을 하되 실패한다. 실패하면은 그냥 이거는 내가 공부했다 생각하고 하자. 이 정도는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을 정도의 비용은 한번 투자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삐까번쩍하게 또 해놓기도 하고 학원 업종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업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비도 내야 되고 교재도 뭐 사야 되고 거기 시스템에 맞게끔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종도 알아보기는 했죠. 근데 프랜차이즈 업종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사업의 방향성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프랜차이즈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모집부터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사업장에서 나의 월급이 안 나오면은 외부 강의를 뛰어서라도 내 월급을 만든다. 하지만 기반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는 보고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고 그 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가 30대 초반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했다. 만약에 30대 후반, 4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도전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업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특히 30대 후반에서 40대이신 분들이라면 그냥 '자영업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여러 영상도 찾아보고 설명회도 참여해 보면 '아 그냥 다니던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자칫하다가는 퇴직금도 다 까먹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접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기질적으로도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성격 자체를 아예 180도 바꿔야 돼요. 엄청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아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학생 고객이든 학부모 고객이든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네, 친절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니즈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또 너무 많이 학부모한테 얘기를 또 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들 같은 경우 서비스업 예를 들어서 저가 커피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 저가 커피도 저 매일 사 먹거든요. 매일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저가 커피 회사 사장이 된다면 월 매출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한 400에서 500 정도 받을 수 있겠네. '한번 해 볼까? 한번 내 퇴직금을 다 올인해서 해 볼까?' 이렇게 해서 했다가 정말 망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창업 비용이라는 게 진짜 최소 억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억대의 비용이 손실이 됐을 때 그거를 회수한다라는 거, 해결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이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쉽게 창업하고 쉽게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트렌드에 맞춰서 창업 아이템이나 또 혹은 자신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잘 찾아서 도전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도 안 되고 진입 장벽이 또 너무 높아도 내 능력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쉽게 카피가 되지 않는 분야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잘 한번 해 보시고 자신의 강점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어서 한번 현 자영업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